지난 2주 동안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릴레이로 저 좀 지켜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 1인 시위의 목적은 성범죄로부터 본인들을 지켜달라, 성범죄로부터 본인들을 지켜주는 그 입법을 그 국민청원에 동의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그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드는 위원회인데요. 지난 3달 정도 동안에 일반 국민분들께 아동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아동 성범죄를 첫 번째 입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약 20분의 일반 국민분들이 한 3달 동안 모여서 현재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것을 개정하는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저희가 4가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주취감형 폐지입니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동 강간한 자를 감형시킬 수 없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집행유예 금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자의 집행유예의 비율이 약 45.5%나 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으로 내려가면 70%가 넘습니다. 즉 감옥에 가지도 않고 바로 풀려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진술조력인 제도입니다. 아동 성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죠. 저도 강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아동이 정액이란 거를 몰라서 아저씨 몸에서 달팽이 점액 같은 게 나왔다 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는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진술을 도와주기 위한 게 진술조력인 제도인데, 현재는 만 13세 미만,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진술조력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만 18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피해를 제대로 입증받아야 된다가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접근 금지입니다. 현재 그 가해자죠.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리가 100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0m면 얼굴이 다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 금지란 게 상시적인 접근 금지가 아니고 피해 아동의 집과 학교로부터 100m 안에 거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가는 편의점이 겹치고요. 버스 정류장이 겹치고요.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km, 10km인데 저희는 최소한 500m는 돼야지 최소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주취감형 폐지, 집행유예 금지,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그리고 접근 금지, 거리 확대, 이 4가지를 주장하는, 네. 현재 그거는 아청법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또 참고해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개정하는 거를 국민청원을 했는데,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 국민위원들이 이 청원에 사람들이 2주 전에 단 16,000명 정도밖에 동의해주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어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동의를 안 해줄 거야. 안다면 동의 안 해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서 알릴 거야. 그러면 동의해 줄 거야. 그래서 저 좀 지켜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강남역에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가 청원이 많이 늘었고요. 현재 약 7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한 명이 릴레이로 이어서 또 강남역에서 저 좀 지켜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청원이 5월 11일까지입니다.
4일 남았습니다. 아유, 강사님, 저희, 우리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나와주신 이유는, 그런 고등학생들의 저 좀 시켜주세요라는 호소에 우리가 이제는 응답할 때다.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응답할 때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했고, 특히 강사님께서 이 우리가 지켜줄게 캠페인을 제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링거리 맞으시면서까지 지금 바쁘신 일정인데도 오늘 또 이거 마치시면 또 바로 경기도로 일정을 가셔야 돼요. 근데도 이렇게 오늘 이 캠페인을 이래서 같이 시작을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소개를 하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손경희 강사님 버스킹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이렇게 늘 말했거든요. 17년 동안. 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강의도 집중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신 전하는 목소리 강사로 늘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거친데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나온 거고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왔어요. 어버이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지켜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켜줄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5월 8일날 날짜를 어떻게 마침 운이 좋았어요. 이날만 강의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날 하면 되겠다. 또 마침 제가 또 이벤트를 좋아해요. 이왕이면 이럴 때 어떨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저도 어버이가 되고 나니까 내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울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버이들이 먼저 바뀌어서 아이들을 좀 지켜주자. 그래서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에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엄마 좀 실컷 울지 왜 안 울었냐 해서 방송이라 많이 안 울었는데 오늘은 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페이스북에 아동안전위원회 검색해서 국민청원에다가 클릭하시면 현재 딱 11일 지금 보면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4일 동안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많이 고통받는 아이들로 통해서 특히 우리가 관심 있어요. 지지해요. 화가 나요. 뭐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바꿀 수 있는 건 우리의 그냥 국민청원에서 클릭해서 법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명 한 명 다른 지인들한테 얘기해서 5명 정도 해주면 4일 안에 법이 통과되면 분명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좀 믿음? 아니면 신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네, 중복 참여 가능하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트위터, 뭐죠? 네이버.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서 3번까지. 한 사람당 3번까지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3개의 아이디가 있다면 3번 정도 중복 가능하대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그 강사로서 강의하다 보면 항상 법적 강제 의무 교육이래요. 근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특히 관심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면 법까지 바뀔 수 있다는 그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 현실이 참 벽에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관심 좀 갖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클릭해주면 또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어떤 꼬마아이가 법정에 갔었는데 진술을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이겼던 사건이 있거든요. 아이 말을 믿을 수 없다.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진술에 대해서 거짓임이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은요. 첫 번째 진술을 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100% 말할까요? 사람을 봐가면서 말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60%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진술한테는 아마 마음을 많이 열어서 90%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세 번째 경찰은 자기가 마음이 안 좋아서 한 40% 진술했어요. 3번 진술. 그럼 진술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진술에 일관성 없다고 해서 이 법이 아이가 거짓말한 걸로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아이가 100% 이상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극히 드물어. 왜? 편견, 잣대, 그리고 질문 자체에서 이상하게 나한테 무리한 거를 해서 혹시 가해자한테 유리한 대답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도 입을 많이 아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아까 세 번째 진술 조력인 진짜 담당자도 솔직히 이런 걸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비담당자가 해서 아이들 말한 진술을 오염시켜서 가해자가 징계 안 받는 건 우리들의 실수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 아이들이 하루에 25명 발생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루에 3명 이상 사건을 접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은 23명이지만 사건 접수는 거의 하루에 1명꼴로 본다면 거의 3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왜? 아이들 말을 믿어줄 거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걸 가지고 어른들 잣대로 아이들 말을 많이 좀 자른다? 아니면 오염시킨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법정에 가시면 아실 거예요.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피의, 피고인, 그리고 뭐 강제추행 이런 얘기 아이들 잘 모르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서 어린이 법정까지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 4개 법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우선 기존에 있는 것부터 바꾸고 1차 바꾸고 또 2차 바꾸면 될 것 같아서 욕심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4개 주치감경 술 먹고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들 법을 바꾸면 어른들 것까지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특히 성희롱 성폭력 미투 관련 보시면 술 취한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술 문화 너무 관대한 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뜻깊은 5월 8일이잖아요. 2018년 미투와 관련된 어버이날 어버이들이 아이들을 지켜준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늘 평일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들이 많이 힘든 만큼 우리가 지켜줄 것도 너무 많은 거. 저도 솔직히 아이였다가 청소년이었다가 어른이 되고 결혼하면서 지금 학부모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은 거 뭐냐면 저희 집에 분명히 성범죄 알림이 서비스가 왔어요. 우리 애가 어리니까. 근데 우리 애가 딱 20살 넘으니까 성범죄 알림이 서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아이가 컸다고 저한테 안 보내주더라고요. 이것부터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전 국민이 알릴 거라면 알려줘야죠. 성범죄 알림이라며. 근데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딱 하고 혼자 있는 미혼이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다든지 저처럼 아이가 대학생이면 이제 안 오거든요. 분명히 왔던 거가 안 오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주민인데 왜? 저한테는 그 우편 서비스가 3개 정도 왔었거든요. 가해자가 3명 살고 있다고. 분명히 그걸 계속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궁금한지 안 오고 저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직업병도 있고 그리고 나도 안전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도 안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른이 어른도 지켜주고 어른이 아이까지 지켜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CF를 봤을 때 너무 와닿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어른이 등이 넓은 이유가 있대요. 모든 걸 막아주려고. 어른이 손이 키운 이유가 있대요. 아이들 모두 다 감싸주려고. 어른이 키가 큰 이유가 있대요. 모든 비바람 이런 거 감추려고. 어른이 키가 큰 이유, 손이 큰 이유, 등이 넓은 이유가 있거든요. 키만 크고 나이만 먹어서가 아니라 생각 자체에서 우리가 어른답게 솔직히 어른이라는 말을 뭔가 하고 고민한 적이 많았거든요. 저 또한 법을 잘 못 지킬 때가 있었어요. 특히 예를 들면 횡단보도 건널 때 저도 빨간불일 때 건널 때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한 7살 꼬마아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어른들은 빨간불인데 건너가?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딱 했을 때 전 못 건넜어요. 왜? 그냥 2발 가다가 다시 뒤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꼬마 아이 대답이 너무 궁금했고 그걸 옆에서 바라본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준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한테. 이러다가 저러다가 다 죽는다고. 진짜 세게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마 아이가 엄마 파란 불 때 건너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고민한 건 저러다가요.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어른이 아이들한테 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호등 하나도 잘 못 지키는 그리고 또 휴지도 함부로 버리는 그리고 담배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그걸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가르쳐놓고 어른들이 못하는 걸 자꾸 보여주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했거든요. 되도록이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저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지켜줄게. 그 우리는 다 뭘까요? 같은 어린이도 있을 거고요. 어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결혼 안 한 미혼도 있을 거고요. 왜? 앞으로 자기가 어린이 될 거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내포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잖아요. 주어거든요.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켜줄게.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생각. 특히 저는 교육 강사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교육으로 21세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 이야기 귀기를 저도 특히 되게 고마웠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주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귀가 3개 있대요. 저보고. 왜 내가 귀가 3개 있을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다른 어른은 2개인데 선생님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속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피해 경험이 있다 보니 피해자들의 눈빛, 말, 손짓 이런 게 약간 말 없어도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이거는 당사자끼리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런 말 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들어서 울었겠다. 어떨 때는 이런 말을 숨기겠다. 그러면 제가 혹시 더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거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아니에요. 왜?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못 느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 경험자들이 경험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좀 와닿는 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특히 남학생 애들 지금 남성들이 미투를 지금 많이 하려고 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었던 중에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어린 나이에도 삼촌 그 다음에 아니면 사촌 오빠로 인해서 남자가 남자끼리 고추 좀 따먹자. 어이 그 녀석 많이 컸네. 얼마큼 컸지?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았대요. 남자들도 아마 피해자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자기가 우리 어른들이 그냥 나한테 칭찬으로 하려고 아니면 어른끼리 그런 거 아닐까 하시면서 40대 이상 넘어서 그걸 충격을 받은 남자 피해자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인식이 올라와서 상담받는 남자분들도 꽤 있어요. 미투 이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도 피해자가 많고요. 그 안에 여성들도 심각하게 많이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폭로전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범죄들을 우리가 조금 꼼꼼히 살펴보야 되지 않을까. 큰 범죄만 범죄가 아니라 작은 일상부터 우리가 함부로 했던 건 없었는지 만만히 본 건 없었는지 없인 여긴 건 아니었는지 그리고 귀는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남자든 여자든 남녀 대결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좀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들 권력 문제로 알아요. 성 문제를 권력으로. 권력 맞아요. 하지만 반대도 있거든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한테 할 때가 어디냐면 예를 들면 중학교 남학생이 교생 선생님 할 때 분명히 나이도 많고 권력자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진급한 여자예요. 부장이에요. 근데 대리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건 권력관계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90%는 권력관계 많지만 10%는 성별 권력도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직급이 있고 권력자라도 비권력자가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권력과 비권력 그리고 남녀 그리고 분명히 남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추행 경험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자들 상담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드러내지 못했던 건 인식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여자들 조금 빨랐어요. 특히 예를 들면 강남 살인사건 이후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미투 이후로 여성들이 자기 몫을 냈고요. 근데 남성들이 모이거나 상담하거나 얘기할 창구가 많이 없어요. 마침 남성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와서 저도 많이 알게 된 건데 솔직히 어렸을 때 상처들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근데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자기가 각인돼서 피해자화된 가해자가 될 때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여성들도 피해자인데요. 가해자화된 여성들도 있거든요. 피해자가 피해자로 더 많은 것들을 있어야 되는데 분노와 아니면 인식 부족한 거와 이런 걸로 해서 가해자화될 때 우리는 모두 다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복잡하지만 저는 요 근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다각도로 보게 됐어요.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 그리고 또 넓게는 범죄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존중. 특히 저는 배려라는 단어가 조금 싫어요. 배려라는 말은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될 텐데 생각외로 고마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저는 배려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배려 안에는 참 좋은 뜻인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이 단어도
다르게 또 해석될 때가 있어서 저는 존중이란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존중이 기반된 배려는 그냥 따라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 배려는 그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단어들이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예로 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남녀의 문제를 안 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1살, 2살, 3살, 4살 때 존중을 받았을까? 분명히 내가 뭔가 학원 가기 싫다던가 아니면 엄마 나 이거 먹기 싫다고 하던가 그럼 항상 뭐랄까요? 몸에 좋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혹시 아이들의 생각들을 좀 더 짓밟진 않았는지 이번 어버이날에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건 연애예요. 연애했을 때부터 자기 말을 못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거 먹기 싫다. 오늘은 만나기 싫다. 내가 3일 있다 만나겠다. 나 지금 생리 중이다. 이 말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 남자랑 같이 나랑 시간을 공유했고 감정을 공유했고 오늘 둘 다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오늘 마음이 변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조차도 안 된다면 직장에서 상하관계에서 자기가 말을 할까요? 저는 동등한 관계에서까지 말을 못한다면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연애 관계에서도 말 못하고 그분 직장에서 어떻게 말을 하겠냐고요. 더불어 법에서는요. 더 높은 사람의 법정에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건데 존중받지 못하면 그 많은 다섯 군데, 네 군데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의사 전달이 잘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코르셋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다양성이 인정된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습이 잘 돼 있을까요? 솔직히 자기가 자기 말하는 것조차도 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특히 한 예로 저도 무슨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왜? 단체로 갔으니까 단체를 시키니까. 그냥 그 음식점에 갔으니까 거기 있는 음식점에 있는 것만 시켜요. 그래서 나는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혼자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혼자 숙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혼자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많은 음식점 중에 내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점을 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알게 됐어요. 혼자 하는 연습이 우리는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 좋은 장소, 좋은 음식, 그건 아니죠. 나한테 맞는 거죠. 오로지 나한테만. 사람들이 저한테 혼자 먹으면 눈치를 줘요. 여자가 왜 혼자 와서 먹냐? 여자가 왜 혼자 와서 숙박을 하는지 엄청 관심을 가져요. 계속 얘기를 붙이거든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직업병이다 보니 혼자 갈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를 찾았답니다. 이게 저한테 팁이에요.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여행, 혼자만의 먹고 싶은 거, 오로지 나한테만 주어진 시간, 이 돈을 10,000원인데 나한테만 쓴다. 그럼 진짜 나한테 오늘 먹고 싶은 거, 내일 먹고 싶은 거 다르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한테 난 오늘 먹고 싶다는 말이 할지 않을까요? 나부터 내가 연습해야 다른 사람한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 권력관계도 말할 수 있다는 사상. 그래서 저는 혼자만의 여행,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가치관을 좀 각자 갖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더불어 같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누구도 지켜준다고요? 다 같이 누굴 지켜준다고요? 아이들. 아이들이요. 저는 아이들란 단어가 참 기분이 묘하게 좋아요. 왜냐면 10대, 20대, 30대 그런 게 없잖아요. 나이 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이 같으면 다 아이 아닐까요? 우리 대학생 애들도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는 뭐 19세 미만이라고 민법, 형법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들 그냥 어리면 아이들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우리가 그만큼 나이 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으신 우리가 있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전부 다일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우리는 서로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어울려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DNA가 있대요. 누구냐면 동물 중에 누굴까요? 고릴라가 서서 걸을 수가 있대요. 우리랑 거의 인간과 흡사하대요. DNA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건 눈동자가 다르대요. 고릴라는 흰자가 없어요. 검은 자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흰자가 있어요. 왜? 360도 돌아보라고. 흰자가 있다는 건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미개한 동물이 아니에요. 사회적 동물로서 말을 하고 걷고 누군가 보호해 준다고요. 동물도 누군가 보호해 주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동물 보호해 주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 특히 여기 보면 아동안전위원회라고 써 있으니까요. 아까 여러분 중복 3개까지 가능하니까 꼭 클릭 해주시고 동참한다 해주시고 널리 퍼져서 4일 동안에 우리 마무리해서 5일날 기쁜 소식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강의하다 보면요.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상담이 와요. 선생님 제 사건은요. 지금 미투 이후로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저한테 상담이. 2배 이상,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옛날부터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을 못한 것 뿐인 것 같아요.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법만 통과된다면 분명히 뭘까요?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가해자가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면 1명, 2명, 3명 줄어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교육으로 다 한계가 있어요. 가장 최선은요, 꽃은 바로 법이에요. 법이 바뀌면 사람들 생각도 많이 빨리 좀 속도?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미투잖아요. 미투가 나도 당했다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나도 당했다는 게 아니라 나도 고발한다예요. 나도 고발한다는 뜻은 뭘까요? 나도 수없이 많다는 뜻이겠죠. 고발은 무슨 뜻일까요?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건 고소라고 그래요. 하지만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건 고발이거든요. 누구나 봤으면 고발해달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다? 위드유가 있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미투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도 어디에서?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위드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위체인지. 다 같이 뭐라고요? 오늘 위체인지 때문에 왔거든요. 법 통과해야 되거든요. 꼭 지켜야 될 법 올려놓고 또 하나 통과되면 또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대에 맞게끔 법 우리가 바꿔보자고요. 솔직히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거의 2달 이상, 3달? 엄청나게 고민해서 우리가 법안 공부 따로 하고 또 올리고 이거는 빼자, 이거는 올리자, 변호사 찾아가고 우리가 거의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자문위원을 맡았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진 않았더라고요. 여기 왜 왔냐 봤을 때 청소년부터 문제 있었다. 그리고 인권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을 지키는데 한번 활동한 적이 있더라. 외국에 가서 봉사한 적이 있더라. 분명히 그 안에는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마 이거 꼭 지켜줄 거라고 같아요. 개개인마다 하나씩은 뭔가는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작던 크던. 근데 우리가 작은 힘이 모이면 크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저는 유튜브에도 찍고 방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책도 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몰랐거든요. 좋아해 주는 거 보고서 그때 알게 된 사건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 나만 몰랐다. 특히 어떤 남자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좀 나쁘다고 말하기 이제 의식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솔직히 강의 가다 보면 저런 건 잘못됐다. 가해자를 함부로 한다라 막 이렇게 의식 없는 분들이 생각으로 목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한 남자애가 이메일이 왔어요. 선생님하고 그 의식 없는 남자들끼리 싸울 때 자기가 의식 있는 남자인데 목소리를 안 내서 미안하대요. 목소리 안 낸 나한테 되게 두려웠대요. 나도 목소리 낼 수 있는데 선생님과 생각이 같았는데 저분하고 나는 생각이 다르단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 다 와서 고맙다고. 어른이 목소리를 내주고 그 남자랑 계속 싸우지 않고 너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면 뒤돌아가던가 아니면 밖에 나가란 말 안 하고 계속 저랑 토크를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반성했다고. 용감하지 못했지만 의식은 높은 한 남자로부터 편지를 보냅니다.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낼게요. 대신 목소리를 내드릴게요. 선생님 목소리를 내면 나도 더불어 낼게요. 라는 이메일 편지를 받으면서 제가 많이 고마웠더라고요. 의식은 없지만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왜? 괜히 말했다가 화살이 올까봐. 이렇게 말했다가 크게 내가 분위기 깨질까봐. 분명히 사람들 안에는 생각이 좋은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숨기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위드유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틀리다고. 나는 너랑 생각이 다르다고. 너와 나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편지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조차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안 꺼낸다는 거. 그러니 나와 똑같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착각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각하게 만든 것도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몫을 내고 지켜주는 캠페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방송도 많이 봐주고 책도 많이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대에서 5월 8일 날 뜻있는 그리고 말할까 말까 하는데 이건 방송 계속 녹화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요? 이왕 나온 김에 그냥 합시다. 제가 울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원래 납치됐다가 나왔던 피해자인 건 아시죠? 오늘이 도망친 날이거든요. 오늘 내가 살았던 날이거든요. 5월 8일 날 제가 5월 9일 날 신고했던 사람이거든요. 4박 5일 동안 납치됐다가 감금됐다가 오늘 나왔거든요. 5월 8일. 그래서 이 행사 더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5월 9일 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거든요. 강간범 잡아달라고. 뉴스에 그쳤지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잡혀간 날, 끌려간 날, 그리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우리 집에 간 날,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 신고한 날. 오늘 제가 도망친 날이에요. 가해자 소나기에서. 바로 오늘 밤 도망쳤거든요. 저는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 살고 싶어요. 지켜주길 바라고요. 저와 똑같은 피해자 없기를 바라요. 수없이 많이 저는 약물 강간이거든요. 약을 타서 전혀 정신을 없게끔 약물만큼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선배들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약물이 팔리고 있거든요. 신고제, 의무제 안 하고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고요. 이런 거 하나 막아보려고 엄청 애쓰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 너무 약해요. 여러분 하나둘씩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저도 외상후 성장이 되고 있나 봐요. 외상후 트라우마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를 보고 나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외상후 성장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은지, 믿을만 됐더라면, 법만 있더라면,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더라면 제가 덜 힘들었을 텐데, 아니면 여러분도 덜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법 꼭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도가 바뀌어야 그 일을 하는 공권력도 제대로 작동되거든요. 더 많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명, 2명, 5명, 6명, 10명까지 더 많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자유 발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도 말할까 말까 했는데 하고 나니 시원하네요.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면 가해자가 미수였거든요. 혹시 그놈하고 나오고만 그 날짜를 알잖아요. 나를 혹시 해코지해서 죽일까봐 저도 두렵고 무섭거든요. 이 나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수없이 드러내지 않고 얼굴 내지 않고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한 피해자를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러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지 않은 세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신촌이전에 술 많이 팔리고 분명히 약물 엄청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디지털 성폭력, 그 다음에 약물,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이거와 같이 함께 싸우고 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 또한 더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고요. 그래서 더 범죄,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에 하고 있어서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논문도 쓸 거고 외국도 가고 싶고요.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센터도 차리고 싶고요. 외상후 성장 센터도 만들고 싶어요. 피해자들 다 모아놓고 외상후 성장된 분들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당사자가 강의하거나 상담하거나 조사하거나 법 바꾸는 거 이런 걸 제가 꿈꾸고 있답니다. 수없이 많은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와준 분들도. 세상이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늘 힘들었거든요. 이날만 되면. 해마다 늘. 그래서 솔직히 강의가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참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요. 이날만 딱 강의가 취소된 것도 희한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클릭해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수없이 내가 많이 도와준 피해자들이 많이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저 하늘나라에서 피해자들이 다 저를 도와준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한 사람은 500명, 600명, 700명이 넘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피해자들한테 다 무료로 상담해 드렸거든요. 가해자는 무조건 돈 받았고요. 근데 제2, 제3의 재판할 때는 피해자한테도 돈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쨌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은 강사님 내 사례 무조건 강의 때 쓰라고. 무상으로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 사례 쓰라고. 그래서 저는 거의 500개 넘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 사례 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슬픔이 있으니 여러분도 더 많은 공감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생각한 건 우리 모두 다 어버이날이니까 꼭 클릭해 주시길 바라요. 쉽게 어버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엄마로서, 네, 한 여자로서, 아니면 한 강사로서, 상담가로서, 아니면 법을 저도 막 완전 집행하지는 않지만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위에서부터 바꿔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배지도 보이시나요? 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물고기거든요. 저는 거꾸로 가는 물고기들이 힘처럼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바꿔주면 참 좋겠지만 위에서 못 바꾸면 우리 아래서부터 올라갑시다. 물 좀 깨끗하게 바꿔놓기. 아래 사람들이 움직여요. 윗분들이 움직이거든요. 윗분들 움직이기 힘들려면 우리부터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랫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랫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물 거꾸로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 물은 우리가 지킵시다. 네, 지금까지 손경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강사님 그 버스킹 강연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혹시 자유 발언을 하시고 싶다거나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은 용기를 내셔서 손을 들고 질문 혹은 자유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물어보지 않았어요? 디지털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센터에서 따로 하실 거예요. 저희는 아동막. 디지털 성범죄는 따로 센터가 또 따로 있어갖고요. 거기서 따로 하시기로, 네, 전문 분야가 그쪽이군요. 저희는 아동 쪽만. 제가 알기로는 스토킹 관련으로만 이게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제 접촉을 하려고 디지털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스토킹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형사가 보통 20건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보여서 형사가 저를 되게 어리게 봤기 때문에, 저는 27살인데 겉보기에는 고등학생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네가 참고 넘어가라 라는 정도로 그렇게 끝났는데, 근데 스토킹 실제로 형법으로 집어넣으려면 3번이에요. 근데 3번 왔을 때 그 3번이 전부 다 적용이 되냐? 그렇지도 않고, 왔을 때 내가 저항한 흔적이 있느냐, 이 쌍용아라든지 그런 쌍욕이 같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형법 기준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토킹이 집어넣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7만 원이에요. 나는 내가 내 인권을 보장하려고, 안전권을 보장하려고 엄청 힘들게 입증까지 하면서 딱 집어넣는데, 스토킹은 집어넣어서 7만 원이에요. 근데 그 7만 원은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겁먹고 안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데다가 집어넣고 나서 내가 무슨 거리 안전 같은 거라던가 그런 신변보호가 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그쪽에서도 사실 미흡하고 이쪽에서도 미흡한 법인데, 이거 관련으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아동, 이게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아동 안전이다 보니까 아동 쪽에 포커스 맞춰 있고요. 디지털은 디지털 대응센터라고 따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스토킹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또 데이트는 또 여성의 전화, 좀 분화가 돼 있어요. 단체마다 색깔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미 4년, 5년 전에 했어요. 근데 법안이 자꾸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2분이 계세요. 스토커를 법에 넣어서 더 처벌을 형법으로 가져가고, 벌금이 아니라
그리고 학교 벌금을 더 높이자고 벌써 3년, 4년 전에 말했거든요. 한두 번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거를 지금 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늘 발효를 하고 뭐하고 근데 참 그나마 국민 청원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해도 국회의원들이 통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국회의원 2분 계시고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스토킹에 대해서 강화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 가면 자료집이 2개나 있어요. 그 법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더 의논을 하셔서 그거를 청원제로 해서 저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이게 한꺼번에 하려 했더니 그 전국 성폭력 연합회라고 있어요. 그때는 지금 미투 운동을 아주 확산을 시키는 걸 먼저 하고 있어요. 법까지는 아직도 못 건들고 있는데 옛날부터는 법을 건들긴 했어요. 아예 안 건든 건 아니에요. 10년 넘어요. 그리고 그 미투는요 2003년부터 했었어요. 지금이 시작된 게 아니라 2003년부터 했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었고 뭐 법도 못 바꿨고요. 너무 힘이 약했어요. 위안부 문제로는 90년대에서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아직도 해결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동참해줘야 돼요. 다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뭐 일부 단체만 그리고 일부에서도 늘 그냥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늘 겹쳐요. 이 단체랑 이 단체랑 겹쳐요. 저희 볼 때 또 다른 뭐랄까 신규 회원들, 신입, 뭐 시민들 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끼리만 맨날 똑같은 사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모르는 것처럼 다 참 되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국민 전체가. 그래서 한 번쯤 방송을 나오고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미투처럼. 내가 스토킹 당했대. 내가 데이트 폭력 당했다. 마침 내가 남자친구한테 얻어맞았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었다. 벌금으로 고작 이게 되냐. 그래서 수없이 많이 목소리 나와야 이게 한꺼번에 합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묻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소리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선배들은 했어요. 근데 아직 힘이 약하다 그러면 너무 그렇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제가 아는 것만 네, 전 질문은 아니고 저는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들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사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해자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어른들한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도 말을 해주는데 말을 해주는 게 꼭 부모님이나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꼭 말을 해줘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왔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와서 교장선생님과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애들끼리 어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그냥 장난이라고 한 건데 뭘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학폭기 안 열리고 그냥 넘어갔대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애들한테 그거를 지켜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되게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원하는 거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물론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사실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이 불충분하고 인식도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범대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면 가해 학생도 자기 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성 관련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끼리 있어서도 성 관련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어른들이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같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른들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 강의만, 저도 강사인데요. 아이들 강의만 해달래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는 갔었는데요. 요즘은 안 가요. 어른들만 바꿔보려고요. 특히 뭐냐면 남학생을 만났어요. 얘는 약간 학교폭력 가해자예요. 근데 얘가 저를 상담을 통해서 얘가 조금 변했던 애예요. 그러고서 4년 있다가 얘가 이제 의식이 이제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9명의 이상한 어른들을 많이 만났대요. 선생님 같은 사람 단 한 명 만났대요. 선생님이 할 일은 아이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9명의 어른들 바꿔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을 접고 강사로 넘어갔던 계기였거든요.
어른들을 바꿔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정 강제 의무 교육을 가다 보면 너무 놀랬던 건 어른들 출석률 되게 낮아요. 해봤자 30% 40% 교직원, 교사 많이 안 와요. 국가 공직사회요. 높은 건 다 빼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요, 집합교육을 아이들은 100% 다 들어요. 자든 뭐하든. 이거가 바로 뭘까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신고를 하다 보면 어른들이 조금 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에서 보면 불균형이에요. 이미 수업도 안 듣고요, 오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쌓이만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예산도 엄청 모자라요. 특히 교육부 엄청 예산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강의, 좋은 질 좋은 거, 의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가 가해자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까, 오히려 학교에서 만들어내서 이미 사회로 진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만 잘 됐다면 가해자도 예방되고 피해자 더 이상 없을 텐데, 저는 진짜 이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 애들이 신고하면 저는 교장, 교감 말 빼고 애들을 법정까지 간 사건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그런 거 저는 비일비재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아까 어른으로 지켜준다고요? 아니요. 못 지켜주는 어른 9명이고요. 지켜주려고는 1명이요.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재판까지 끌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른으로서 어른이 화가 났어요. 차라리 어른이 어른끼리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거 이렇게 하시냐고. 솔직히 편가르게 하더라고요. 특히 가해자 선생님이 있었고 피해자 아이가 있잖아요. 편 갈라요. 가해자 편, 피해자 편. 학교가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 말을 믿고 다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너무 많이 그런 해코지하고 함부로 2차 가해, 2차 피해하고 헛소문 내고, 학부모들한테 약간, 그리고 학부모들도요, 마음이 약했는지 우리 애한테 해코지가 갈까봐 그거를 무마시키는 또 피해자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교육청도 그렇죠, 학교도 그렇지, 선생님도 그렇지, 도와준 사람 그렇지, 자기 부모까지 그렇지.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홀로 싸움이에요. 더 이상 홀로 싸움이 안 되길 바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위두유가 돼야 돼요. 위두유가 돼야 아까 말한 대로 수없이 많은 좋은 어른이 나쁜 어른을, 좋다 나쁘다는 말하고요,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른과 세상을 옛날식대로 그냥 장난으로 치부해드는 어른과 어른이 어른끼리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야 사람들이 들리거든요. 목소리가 작으면 안 듣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대신 계속해서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냈는데요, 잘 안 됐지만 목소리 안 내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은 알아요. 애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선생님 졌지만, 자기가 졌대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재판엔 졌지만 저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다고.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도 믿고 살거든요. 지더라도, 아니면 수없이 많은 방해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때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미안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것도. 그래도 선생님은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했잖아, 내가 졌잖아. 그래도 애들은 그런 거 상관없대요. 이기고 지는 게 상관이 없대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고맙대요. 저도 이런 말은 싫지만 그래도 그것부터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 한 명이도 없으면 걔는 죽거든요. 죽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믿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거. 아이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더라도, 아니면 많이 힘들더라도 그 손만은 놓지 않도록 어버이날에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네요.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네요. 많이 힘들 거예요. 트라우마 많을 거고요. 본인도 상담 많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저도 강의 때 막 약간의 분노 표출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이야기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낯이라 그러잖아요. 민낯을 아니까 더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어른들은요. 왜? 핵심을 찔렀거든요. 니네들이 이랬잖아. 차라리 내가 모르고 예방합시다와 애들을 구했을 때 이랬었잖아요. 저랬을 때는 어른들이 이랬어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직접 경험했다 그러면 어쨌든 어른들은 자기 민낯을 보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울더라고요. 왜? 양심은 있거든요. 도와주지 못했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정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알리는 역할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역할에서, 그 각자가 말하는 단체에서 더 좋은 세상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이상 선생님 졌지만 그래도 저를 믿어줬어요가 아니라 선생님이 저 믿고 이겨줬잖아요, 이 말 듣고 싶어요. 점점점
이기길 바라고 믿어준 사람이 많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겠어요. 난 제 앞에서 애들 때리는 선생님도 많이 봤거든요. 학교폭력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앞에서 애들 때리더라고요. 전 신고했거든요. 저만 그 학교에서 다시는 강의 못하고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성희롱 성폭력. 사진 찍는 거 할까요? 혹시 예.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은 저랑 같이 사진 찍어서 여러분이 올려주시고 네네. 우선 줄을 쓸까요?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그 전에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할까요? 네, 오늘 우리 우선 정말 목이 너무 안 좋으신데도 그 버스킹 강연 열심히 해주신 손경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사진 촬영을 같이 찍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피켓 들고 찍어서 SNS에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짧게 하나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피켓이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인데 과연 정말 우리가 지켜주는 걸까라는 생각을 이번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만약 이번에 저희가 국민청원에 성공을 하거나 혹은 국민청원이 실패하더라도 국회를 통해서 입법이 처리됐을 때 과연 그게 아이들을 지켜주는 행위 거기에서 그치는가? 법이란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법이 강화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점점 더 넓어지는 그렇게 법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이게 먼저 그 선례 혹은 먼저 이제 선두에 서는 혁명적인 일을 시작하는 거일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정말 아이들이 직접 나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이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전부 다 지켜줄 것 같아요. 이번에 첫 번째로 1인 시위한 그 학생 이 이름과 학교는 밝히기 원치 않는데 이제 언론사에 막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연락이 왔대요. 왜 학교에 허락도 받지 않고 이걸 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걱정이 돼서 괜찮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쿨하게 괜찮아요 뭐 상 주려고 연락했겠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99%가 좋은 댓글들인데 1, 2%는 악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학생이 릴레이로 나서겠다 그랬을 때 제가 사실 처음엔 좀 말렸어요. 악플이 달릴 수도 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괜찮냐. 여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괜찮대요. 자기 악플 달려도 괜찮대요. 악플 달려도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서 더 좋게 될 수 있으면 괜찮대요.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학생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악플들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도 말을 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달려도 선플이 되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악플들에는 이제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주자,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했지만 이게 결코 아이들만을 지켜주기 위한 일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 전체를 지켜주기 위한 일이고 어쩌면 그 일에 아이들이 먼저 나서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 들으신 이후에 우리가 지켜줄게 이 캠페인에 조금 더 열심히 나서주셔서 우리가 남은 4일 동안에 뭔가 또 새로운 바람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진 촬영 이후에 사진 촬영하신 거를 또 본인 SNS와 친구들 이렇게 많이 또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촬영 원하시는 분 같이 나오셔가지고 촬영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랑 페북 친구거든요. 나 이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걸 보고 엄마 응원하러 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봤어? 했더니 엄마 페북 친구잖아. 이대 앞에서 나도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랬더니 엄마 몇 시라고? 했더니 1시 반이죠. 나 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4시부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씨 시간을 똑바로 봐. 엄마 악플 달리면 내가 고발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저도 되게 악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참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위 댓글은 아들이 보고 있다고, 우리 엄마라고, 함부로 달면 내가 고소장 준비할 거라고 그 글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이들인데 저한테도 달더라고요. 전문가인 저한테도 엄청나게 다는 거 보고 아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마음같이 저도 다 될 줄 알았는데 악플 달린 거 보고 상처 안 받는다고 여자애들이 그랬지만 아닐걸요. 저도 상처 받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순간 적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괜히 말을 좀 부드럽게 할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악플 안 달리게 좀 얌전하게 할까? 저도 쟤를 이렇게 점검하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이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스스로 점검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당하면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그들은 그들만의 또 뭔가 있겠죠. 어쨌든 저도 기분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악플 달린 거 보고. 그 아이들까지 악플 달린 거 봤더니 안 좋았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에다가 밑에다 댓글 다는 거 아시죠? 이상한 댓글 밑에다가 긍정적 댓글 달아서 그분들 말 못하게. 전 너무 좋았던 건 악플이 달렸지만 그 악플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선물들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거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악플 달린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다가 계속 선풀을 달아서 그 사람이 이걸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끔, 그냥 하나의 선풀이 아니라 악플 밑에 선풀이 많이 달리는 건 저는 더 원해요. 여러분 그것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